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어버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지난달까지는 좋았는데, 이번 달 4월 달에 지금 흐름이 그렇게 양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안 좋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살짝만 풀어보고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월초 아래로 지금 월초 아래로 빠져 있는 월봉이 음봉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일선을 살짝 보시면은 얘가 일단 원탑이죠. 5일선이 원탑이니까, 그리고 월 음봉이라도 아직까지 원탑이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자, 약하긴 약하지만 아주 크게 무너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지금 아직까지는 4월 초지만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약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내려가더라도 다음 주에 혹 내려가더라도 한 번 더 올랐다가 이렇게 두 번 끝까지는 투탑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우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난 금요일 날 4월 7일 실업률이 3.5%로 발표가 됐어요. 그 이전 3월 달에는 3.6%로 깔짝 올라서 그래서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 달엔 다시 3.5%로 내려오면서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요, 아주 안정적이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지금 안전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 경기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큰 요소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아주 급격하게 올 거라는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도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다음 주에 발표되죠. 4월 12일 발표됩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요, 5.2%. 지난달에는 6%를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5.2%, 즉 5짜리를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자, 금리가 지금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현재 금리는 5%와 있어요. 그러면 5%가 언제쯤 수준이냐면 2004년도부터 쭉 올라왔던 이 금리 수치가요. 언제 멈췄냐면 2006년도에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그대로 5.25%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07년 7월부터 쭉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했었죠. 5.25%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이어졌던 금리 수준인데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가 5%이기 때문에 5월 3일 날 FOMC 5월 2일부터 3일까지 FOMC 회의가 있는데요. 3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5%에서 5.25%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ME 툴에서는요, 지금 5%에서 5.25%, 즉 5월 3일 날 0.25% 25pp를 인상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도 5.25%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즉 5월 3일 날 FOMC에서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올리고 그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을 이제는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실게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긴축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 자, 2020년대에 돈을 많이 뿌렸는데 이제 돈 뿌리는 것을 줄이는 거. 줄이는 게 첫 번째가 테이퍼링이었죠. 그 테이퍼링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더 걷어들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채권이었습니다. 채권 조달을 그들이 컨트롤하면서 금리 인상 플러스 돈을 줄이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줄였죠. 계속 이렇게 줄여 나가다가 최근에 은행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깔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하향 안정되고 있죠. 자, 이렇게 위기가 점화될 것 같으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원래
줄여 나가던 그 추세로 다시 또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시장에 돈이 얼만큼 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우리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시장에 돈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M2 통화량이 줄긴 주는데 정말 완만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돈은 아직까지도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CLI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위치가 이제 G20 OECD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미국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한국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 기울기가 급하게 좀 내려오고 있다가요, 특히나 2020년도에 좀 더 가파르게 내려왔죠. 그러다가 지금 2023년 올해 들면서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어요. 하락하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끝점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확실하게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좀 경기가 좀 괜찮아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아지면은 그때는 다시 이렇게 상승을 턴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CLI, 즉 경기 선행지수가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때, 얘가 특히나 이 그래프 내려오던 하락하던 그래프가 급하게 다시 상승할 때, 이렇게 내려오던 그래프가 급하게 상승할 때,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 지수들이, 그리고 경기 지수들이 좋아질 것이고, 그걸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는 미리 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는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아직 없고요. 다만 불안정한 부분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가 1분기 이 인도량을 발표를 했죠.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번 1분기에 생산량은 44만 대, 그리고 판매량은 42만 2천 대, 18,000대 가량의 재고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제가 누적적으로 계속 이제 체크를 해오고 있는 그래프인데, 바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4.3% 더 많이 팔았고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36.4%나 더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것을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저번 분기보다도 더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작년 1분기보다는 훨씬 많이 팔았습니다. 36%나 더 많이. 자, 그래서 판매량이 기대치 이하다라는 그런 뭐 핑계대를 대고 있는데, 바로 이거의 우려는 다만 재고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재고가 약 2만 대 가량이 재고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고가 더 많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인 거죠. 걱정.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지금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19년도부터 1분기에서 2분기 바로 올라갔죠. 3분기, 4분기. 자, 1분기에 좋았다가 2분기에 깔짝 낮아졌다가 다시 3분기는 훨씬, 4분기까지도 훨씬 많이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1분기에서 2분기 좀 많아졌다가 3분기, 4분기가 지금 훨씬 많아졌죠. 2022년 작년에는 1분기 좋았다가 2분기에 깔짝 안 좋아졌는데, 이거를 다 해소하고 3분기, 4분기에는 훨씬 많이 생산하고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요때 한번, 그리고 요때 한번, 지금 2019년부터요 지금까지 봤을 때 2020년도 한 번, 그 다음에 2022년도 한 번, 이 두 번을 빼고는 자 분기별로 판매량과 그 다음에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특히나 3분기, 4분기 때 테슬라는 3분기, 4분기 때 굉장히 강한 생산량과 판매량을 보여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려할 사항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생산과 생산 라인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판매도 지금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는 나오고 있지만은, 자, 실제로 실적치를 보니까 판매량과 생산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려했던 게 또 하나가 뭐죠? 가격 인하였죠. 가격을 10%에서 약 20%까지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은 마진이 떨어진다고 보겠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적 데이터로 발표될 텐데, 그것은 언제냐면은, 자, 이번 분기는 4월 19일 날 발표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럼 이 테슬라의 실적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4월 19일 시장의 예측치를 보시면은,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일 걸로 하냐면은 0.85달러일 걸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1월 25일 날은 작년 4분기 실적은 1.15달러였는데 이게 0.85로 줄어들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도 마찬가지. 지난 분기 때는 매출은 24 빌리언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예측치는 23빌리언으로 줄어들 거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들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가격 인하로 인해서 과연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긴 했어요. 근데 가격 인하가 바로 실적 악화로 그러면 이어질 건지, 이어진다라면 과연 얼마만큼일지, 이거는 실적 발표 데이터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참 얘네들 재밌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요, 모든 것이 실적 중심이고요. 이 실적은 확인을 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예고 드렸듯이 4월 달에 딱 됐을 때 주가가 시작보다 내려가느냐 아니면 시작보다 올라가느냐, 자, 월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안타깝게도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4월 달은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벌써 한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와 있어요. 자, 그 다행스럽게도 월봉에서 보시면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 밑에 아래꼬리 살짝 달고 있죠. 기준 이평선은 살짝 디디고 그래도 붕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또 일봉으로 와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여기에 60일선에 살짝 닿고 지금 딱 딛고 올라갔죠. 물론 지난 목요일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밑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을 이렇게 여러 개 그어놨는데요. 지금 얘는 테슬라를 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까지, 자, 좀 요거를 이번 달에 요걸 잠깐 보세요. 5일선은 위에서 한번 지금 5T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탑이에요. 근데 지금 21선을 보시면 여기서 원탑을 그렸고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딱 부딪혀 가지고 지금 내려와 오고 있어요. 그럼 21선 기울기는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빠져나간 주가가 요 밑에 있거든요. 요 밑에 있어서 20개 캔들 이렇게 딱 제가 그려봤더니 며칠 동안은 괜찮아요.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61선에 빠져나가는 주가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61선 기울기도 지금 상승 중이에요. 그러면 21선과 61선이 상승 중이다. 그리고 위에서 5일선은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밑에서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반등은 주려고 반등을 주는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반등을 트라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언제 꺾어질까? 그리고 어느 신호에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 그거를 보면은 계산이 딱 나와요. 캔들 8개가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바로 요때예요. 그러면 현재 이 주가 190달러, 190달러와 185달러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계산상으로는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냐? 지켜보고 있다가요. 자, 지금 단기 물량과 장기 물량을 나누시는데, 장기 물량은 손댈 필요 없고요. 트레이딩 물량을, 단기 물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단기 트레이딩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반등 시마다. 내려갈 때 따라가면서 팔 필요는 없고요. 반등 시마다 나는 단기 물량은 좀 줄여줄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요. 8개 캔들이 빠져나오고 8개 캔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4월 19일입니다. 즉 테슬라의 실적 발표일이죠. 실적 발표일이 되면은 지금 이평선, 21평선이 플랫하게 올라가던 게 이제 플랫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치고 올라간다면은 이평선을 딱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다시 상승 복귀할 텐데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실적이 단기적으로 아마 이제 안 좋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21선이 꺾어지게 돼요. 21선이 꺾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61선이 따라 또 꺾어지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높은 가격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아깝다고 준비를 안 해놨다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대략 난감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먼저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6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하고 있는데 바로 다다음 주입니다. 자, 그 주에 그 전에 21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고 올라갔다 가는 듯 하다가 지금 여기서 주가가 여기서 어떻게 흘러갈지가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1선이 이렇게 꺾어지게 된다면 21선이 원탑 그리고 21선이 투탑을 보이게 되면 이때 되면은 굉장히 주가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61선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이 아래로 훅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발단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저는 이제 실적 발표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실적 발표는 4월 19일입니다. 자, 미리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미리 주가를 때려버린다면 그들에도 이게 하락의 시그널이 나와버리겠죠. 일단 이번 달에는 안 좋긴 안 좋은데 밑에는 혹시나 확인은 하고 가자라는 이제 저가 매수세는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받쳐줄지 그리고 미리 이 실적 데이터를 계산해내는 그들이 큰 자금 운용하는 펀드들이 많이 팔게 된다면 얘는 미리 꺾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세가 이렇게 만약에 흘러간다면 우리도 그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미리 대응 조치는 취해야 될 것입니다. 대응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만약에 내려가 버린다면 손실이 지금 계산상으로는 1차 라인은 여기입니다. 1차 라인은 여기인데 이 가격은 얼마냐면은 162달러 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려하는 거. 자, 여기서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내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21선에 꺾어지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1차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위치가 162달러이고 이 162달러가 지지가 안 되고 무너진다면 그렇다면 와장창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라인이냐면 바로 이 라인. 그래서 얘는 약 120달러 선이 그 다음에 지지되는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62달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라인인데 120달러까지 떨어진다면 얘는 현재 위치로부터 마이너스 30%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구간보다는 나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요 수치도 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마이너스 30%, 즉 12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162달러를 붕괴를 시켜야 되고 162달러까지 내려가려고 하려면은 21선이 꺾어지는 신호가 나와야 되고 21선이 꺾어지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량 매도가 장대 음봉의 대량 매도가 또 나오거나 반등 줬다가 또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실망 매물이 더 크게 나오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이 시세도 잘 봐야 되겠고요. 시세 흐름 그리고
실적 발표 데이터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앞서 말씀드렸지, 시세 움직임이 미리 나타났을 때 우리는 물량을 좀 줄이는 액션을 취해야 되겠고요. 혹은 장기 물량을 내가 좀 보호하고 싶으면은 해지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해지는 TSLQ를 이용해서 장기 물량을 좀 해지하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혹은 현금으로 그냥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 주에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되면은 일단은 물량을 조금씩 팔아서 현금 확보를 좀 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를 보자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고 시장에서 그 시세 반응이 이렇게 혹 꺾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 밑에 하단 160달러 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밑에 120달러 선까지 어느 선까지 가서 버텨주는지, 이제 그걸 한번 흘러가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중요한 어떤 지표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 4월 말이 좀 되면은 4월 19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월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얘기는 바로 5월 3일 날 FOMC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또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어쨌든 올해 2023년은요. 작년과 같이 확 쏟아지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올라가면서도 노이즈로 또 흔들리고 또 올라가면서도 노이즈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벌써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잘 보면서 그리고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권장사항입니다. 자, 어쨌든 시끄럽고 말도 많고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지만, 그런 불안을 타고 주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그널과 시세 흐름에 따라서 물량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 계좌를 좀 지키는 그런 투자를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